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삼각 B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확장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함수적으로 생각하는 챕터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뭔가 창의력 문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과 13이 같다. 왜 같냐? 달력에서 생각을 해보면 1월하고 13월은 다음에 1월이 되는 거니까 같다 하는 개념처럼, 만약에 좌표 평면에 기준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할 때 30도만큼 돌았으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각도가 30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390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내는 각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죠. 그래서 390도면 여기서 30도만큼 더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90도가 향하고 있는 것도 결국 뭐가 된다? 30도가 된다. 또한 750도가 향하고 있는 것도 결국 뭐가 된다? 30도가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360 단위로 원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각도를 다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는요,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360도 한 바퀴 한 거에 n배 더하기 30도 n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모든 걸 한 번에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이 0이면 30도, n이 1이면 390도, 2면 750도, 30원이면 또 다른 게 나올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으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일반각의 개념이고, 두 번째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호도법은 뭐냐면은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각을 나타내는 거고,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상태입니다. 원 위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부채꼴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 부채꼴 중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안은 생략 가능해요. 로그에서도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 그래서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겠지만 수학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각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예요. 180도 뭔지 알죠? 평각. 그게 뭐로 표현된다? 파이 라디안. 그리고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파이는 180도라고요. 오케이? 파이는 몇 도다? 180도. 그것만 외우세요. 파이는 180도.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180도 2로 나누는 거니까 90도요. 3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6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게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는 180도.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각도기로 재었었던 그런 녀석들이죠. 호도법,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그런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다. 땡큐. 그래서 어디서부터 채울 거냐면 방금 했었던 거 여기서부터요. 180도가 뭐다? 파이다. 360도는 그거의 2배. 90도는 절반, 60도는 3분의 1, 45도는 4분의 1, 30도는 6분의 1. 다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180도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0도는 그냥 0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는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세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3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세타보다 크죠? 그래서 3세타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갖고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에 딱 멈췄다. 그래서 얘가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뭐랑 똑같다? 3세타랑 똑같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인 거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3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3세타만큼 돈 다음에 세타만큼 뒤로 돌아가 버리면 세타를 갖다 빼면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거고 그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60도의 정수배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2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 양변 2로 나누면 세타가 180도 곱하기 n은 정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봤을 때 0, 2파이라고 하는 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여기는 이 오른쪽에 2파이는 360도. 세타가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세타는 180도 곱하기 n이다. n은 정수다. 그래서 적당한 정수를 갖다 집어 넣습니다. n에다가 1을. 그러면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180도가 되겠죠. n에다가 0이나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0도와 360도가 나오는데 저기 등호가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등호 없으니까 0도하고 360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파이 180도가 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갖다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세타가 어딜 향하니? 이쪽 보고 있죠. 180도. 그러면 3세타는 540도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360도 돌고 180도만큼 더 돌아가서 끝나갖고 이렇게 역시 또 180도 세타하고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서 판단하는 형태의 이야기가 요 일반각에 관련된 문제였다. 중요한 건 파이가 뭐라는 거? 180도라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각의 개념에서는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아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L이 뭐가 되냐면 R하고 세타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줍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L 이퀄 R 세타. 그 다음에 넓이 S는 2분의 1 RL인 게 역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해서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L로 계산되는데 L이 R세타니까 이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계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데 자, 원이 있고 중심이고 이렇게 갔다가 이어서 이게 반지름, 여기가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빨간색 그림에서 지금 각도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죠. 근데 만약에 세타가 2파이, 다시 말해 360도라면 그때는
360도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아니라 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2파이 r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L과 2파이를 갖다 곱한 게 2파이 r이랑 세타를 갖다 곱한 거랑 같으니까 양변 2파이로 나눠주면 L이 r 세타가 되는 거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증명은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잘 푸는데 공식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보자면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2분의 1파이, 호의 길이 L은 8파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A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아까 공식대로라면 L은 R 세타니까 8파이는 반지름에다가 2분의 파이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16. 그게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이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그 다음에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8파이. 그래서 계산하면 64파이. 그래서 얘가 B파이라니까 양변 파이로 나누면 B가 64. 그래서 A는 16, B는 64,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식이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한 거예요. 공식만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4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부채꼴이 뭐로 구성되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구성이 되죠. 둘레라고 하는 거. 그 둘레가 20이라고 하는 거는 R 두 개 L 하나 합쳐서 20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이 되는 거고, R과 L에 관련된 식이 하나 있어서 L이 20-2R이니까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20-2R, 그래서 2분의 1 갖다 곱하면 R 곱하기 마이너스 R 더하기 10이고,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R, 그 다음에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25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5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5,25인 이차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넓이는 언제 최대다? R이 얼마일 때? 5일 때. 그래서 R이 5면 최대의 넓이값 25를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는 이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최대의 넓이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R이 5일 때다. 자, 다음 페이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알지 않아요? 짜자잔. 직각삼각형 하나. 여기가 세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세타라고 하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c는 c분의 a,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그거를 일반화된 상태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좌표 평면상에 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입니다. 그 원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x, y. 그랬을 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P, x, y에서 만약에 요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면 여기는 요 P'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x, 0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얘가 스몰 x, 얘가 스몰 y,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니까 r이 될 거거든.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금 했었던 거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꼭 x축의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엄한 지점에 P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타가 이만큼의 각이 돼버려. 그러면 세타는 둔각이고 저 세타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러한 직각삼각형을 죽어도 못 만들죠. 그런데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 없이도 임의의 각도, 무지하게 큰 각도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다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분면이 있으면 얼, 싸, 탄, 코입니다. 뭔 뜻이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아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위쪽에서 r분의 y로 정의하는데 r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양수고 y는 요때는 양수고 아래쪽에서는 음수일 거잖아. 그래서 이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가 되는 거냐면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기억하세요. 얼싸탄코입니다. 얼싸탄코. 재미 하나도 없지만 얼싸안고라고 외우면 좀 더 쉽대요. 재미는 없어요. 행복하게 다들 얼싸안고.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그래서 가시면 자, 3,-4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3,-4니까 x가 3이고 y가 -4고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대로 정의를 해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3분의 4 갖다 집어넣게 되면 -4, -3, -8,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 문제 6번. 자,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을 말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생겼냐면요. 얼, 싸, 탄,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건 풀만 아니면 마풀이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마풀을 이어준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를 갖다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마풀, 마마 아니면 풀풀이 되는 건데, 여기는 요 사분면들의 특성을 보시면 얼사탄코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셋 다 모두 다 양수든지 아니면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줄에서 보시면 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 말고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다. 누구만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분면은 제 2사분면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6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